자, 이재명의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주택사업과 관련한 특정 회사의 폭리는 오늘 이제 조선일보만 보도하고 좌파는 좌파라서 보도를 안하고 우파 언론도 동아나 중앙은 별로 보도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금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이재명의 정체성에 매우 큰 문제를 던져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 기본주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가 시세 절반 이하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을 말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등 기본소득 개념을 주택정책에도 담아 넣었다. 그래서 역세권 등 입지에 기본주택이 좋은 입지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이라고 하고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주거 취약계층용이라고 여겨지면서 좁은 면적, 열악한 입지, 주거 조건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제 기본주택의 전시간 설립을 하겠다라며 지금까지 공개형 임대는 13평이었는데 33평까지 내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원 정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임기 내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호까지 대량 공급을 하고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5%에서 10%까지 끌어올려서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갖다가 없애고 그리고 가짜 수요도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가는 3억인데 기본주택 원가 그러니까 이재명도 건설 원가가 33평짜리가 3억이라고 했어요. 혁명 20일에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 1천만 원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로 10억 이상의 가치를 보장하는 그런 집이 되도록 하겠다. 자, 이재명은 30평형대 기본주택 건설 원가가 3억인데 평당 1,800만 원 5억 정도의 분양이 들고 여기 만들어지면서 광역교통망이 좋은 데는 평당 3천만 원까지 가서 10억을 한다. 서울에 오면 이게 이제 20억에 가까이 되죠. 그래서 한 5억 자금을 빌릴 수 있지 않나. 주택을 임대 주면 월세가 나온다.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건설 원가를 뛰어넘는 시장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서 기본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주택으로 누구나 다 적은 돈으로 4인 가족이 쾌적한 집에 살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에서 벌인 일을 보면요. 뭡니까? 핵심을 간단히 말하면 대장동이라는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란자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2010년에 되기 전에 이 동당 소속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민간 시행을 할라 했다. 그래서 시끄러워졌다. 원래 이런 거는 LH가 공영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경기도개발공사 GH 같은 데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재선이 된 이후에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한다면서 기존의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성남시 주도 개발로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발 이익을 성남 주민한테 환수한다면서 GH나 LH 즉 경기도개발공사나 토지주택공사를 배제하고 성남시와 민간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수익을 나눠 먹는 그런 사업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재벌 건설회사를 들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 또 제일건설이라는 회사 하나가 무명의 회사가 끼어 들어왔어요. 자, 이 회사가 왜 들어왔는가 좀 있으면 또 시끄러워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한마디로 공영화한다면서 공영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반 떼고 나머지는 민간에 밥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민간이 결국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일정하게 생색용 돈을 성남에서 주고 엄청난 이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을 내고 지금 4천억 이상을 가져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1조 이상 남는 사업인데 결국은 성남하고 성남시하고 재벌 회사가 이 사업을 해서 먹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주주라면서 이재명과 아는 특수한 개인이 수천억을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이런 성남의 뜰이 아니고 투명하게 공영 개발을 했다면 대장동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훨씬 싸지겠지요. 그런데 이름도 이상한 짱깨스러운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의 구조를 좀 복잡하게 속여가 4천억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게 화천대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5,050억을 갖다가 성남시에 돌려줬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화천대유가 중심이 되어 가져간 돈 4천억이 넘는 돈, 앞으로 들어올 수천억까지도 결국은 이것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몫이었고 아파트 가격이 싸져야 될 거라. 그래서 6천 가구쯤 분양된 대장동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청와대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대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하루 만에 17,000명이 서명하면서 굉장히 지지를 받아가던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원을 낸 사람은 대장지구의 수익금, 화천대유가 가져간 돈은 앞으로 가져갈 돈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자, 이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던 한 6천 가구쯤 되는 대장동 입주민이라는 겁니다. 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일부 투자자나 민간 기업에 흘려 들어간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강남까지 광역버스로 1시간 돌아서 가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주거 환경, 개발 계획 실패로 인한 학급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데 도대체 어디에 수입금이 쓰였길래 주민들이 험난한 교통 상황에 내몰려야 하고 개발 계획 실패로 과밀 학급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고 송전탑이 둘러싸여진 곳에 살아야 되냐. 만약에 이 수천억의 돈이 대장동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루 만에 17,000명이 되었지만 청와대는 이것이 청원 요건에 위배됐다고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입주민의 청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주택이라는 거는 표 달라고 하는 말짱 거짓말이지. 실제로는 지가 지시에서 결정해서 개발한 사업이 지하고 하는 특정한 소수에게 떼거지로 몰려갔고 그 돈이 나중에 최종으로 누구한테 갈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상식적이라도 너무 비상식적인데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한 걸 보면 최근에 제가 말하던 이재명과 문가리 사이가 뭔가 이상하고 이 대장동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청와대나 이런 정권의 주체의 장난이 아니라 이재명과 맞서고 있는 이낙연과 임종석 등 호남의 대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터져도 9월 25일 이후 호남의 이 순회에서 이재명을 이낙연이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낙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놓고
1153배의 수익을 올린 데 대해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3억 5천 투자해서 4천하고 한 37억인가를 벌었죠. 그래서 김부겸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화천 대유 및 개인 투자자 7명이 3억 5천으로 4,040억을 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이재명 사과를 요구했어요. 사과가 아니라 사실이면 깜빵 가야죠. 이재명은 지자체에서 수천억을 특정 개인이 편취하도록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이재명은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데 답변하라는 거예요. 수사 요구에 대해 수사에 100% 동의한다. 민간 업체가 이익을 보든 손해보든 관여하지 않았다. 잘못됐죠. 민간업체가 끼어들어서 이익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간업체를 넣지 않고요. 성남시와 각종 자본 투자자들이 충분히 해낼 수도 있었고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성남시가 빠지고 경기개발공사나 아니면 LH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어야 되거나 아니면 성남시가 끼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대장동이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아주 좋은 거주 환경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화천대유의 막대한 배당 수익률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11만 프로가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낙연 측은 이재명이가 프레임 걸지 말고 의혹을 있는 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확한 해명, 즉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지 딴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대유나 천하동인 1에서 7까지 빼고 지산겸이라는 회사와 휘겸이라는 회사까지 2개가 더 나와서 회사가 총 10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주역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9개 회사가 새로 2개 나온 것 포함해서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4,040억에 이르는 이익금 배당을 분산시켜 숨기려는 용도로 이런 회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식회사 지산겸이라는 회사와 휘겸이라는 회사의 주소는 화천대유 관련 회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천하동인도 전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산겸, 휘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모 씨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1호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회사에 다수 복합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통상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행업체가 다양한 업종 등록 목적으로 5개, 6개의 관련사를 설립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전부 세금 작게 내고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요. 근데 통상적으로 5, 6개를 하는데 10개까지 넣는 이유는 4천억의 배당금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화천대유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또 다른 회사들이 관계가 있다며 현직 언론인 중심으로 모인 7명이 배당금을 싹쓸이하는 점에서 수많은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꼬아놓기 위해 일부러 자꾸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상겸이라는 것도 명리학에서 낮은 것보다 더욱 낮추라는 이름이란 뜻이라고 하고 휘겸이라는 것은 더 불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만배가 주역에 관한 동양 철학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름들이
만들어졌고, 어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걸로 이름이 난 곽상도 의원이요, 자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어요.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검사가 화천대유 철립 초기인 2015년부터 특검 임명 전까지는 아예 고문 변호사를 하다가 2016년부터는, 그리고 이달 초까지 시끄러워지기 전까지 화천대유에서 박영수의 딸이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영수라고 그러면 박근혜 특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좌빨 내부에서는 신뢰가 높은 사람이 고문 변호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지금 화천대유에 이 보상 회계 업무를 했어요. 땅을 수용해서 그걸 보상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천대유 도시개발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박영수와 곽상도가 화천대유 김만배와 아는 사이다라는 거는 맞지만은 이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김만배가 이 법조 출입할 때 곽상도가 검사할 때 알았고, 박영수도 알아서 데려왔다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까지 여기서 일했는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남일하듯이 곽상도 아들이 나왔다고 야당 게이트다, 그리고 언론 법조 기자 게이트다,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에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든든한 방어벽을 각자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한편으로 문 공격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과 관련 있는 화천대유에, 그것도 굉장히 큰 의혹 있는 화천대유에 자기 아들을 수년간 일하게 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둑질을 크게 먹으려면 여야의 검찰 개통에 가장 이 목소리가 큰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과 당사자들을 내려놔야 된다. 자, 그게 핵심인가 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기본주택을 말하면서 진짜 지가 성남시장일 때 지 마음대로 개발한 이 성남의 뜰 시행사의 운영은 시민들에게 이 지급을 싸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높이는 데 쓰여져야 할 돈을 자기 아는 지인이 회사를 3억 5천 설립해서 4,040억이나 가져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조사해봐라 하고 남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고, 청와대가 아직 여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매우 수상하다라고 보입니다.